새벽 6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61의 몸이 스스로 깨우는 이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다.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적은 없었다. 내가 입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는 원두향, 손끝에 묻은 에스프레소 가루의 거친 질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내려주신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는 손님들의 진심 어린 미소가 나를 매일 아침 이곳으로 이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의 나는 거실 소파에 푹 꺼져 앉아 무료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누구나 예상하는 60 넘은 남자의 모습은 아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산을 오르거나 정자에서 장기를 두거나 손주들과 놀아주는 평범한 할아버지 말이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이 작은 카페에서 커피 머신 앞에 선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며 갓 볶은 원두에서 풍기는 그 진한 향을 맡을 때마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바리스타가 되었을까? 그건 인생의 후반전에서 마주한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세상의 문을 다시 두드린 이야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퇴직하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서 받은 커다란 꽃다발과 금으로 된 기념품,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와 박수 소리. 김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편히 쉬세요. 모든 게 완벽한 은퇴식이었다. 하지만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는 순간 마치 긴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올 때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적막감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30년간 김 부장이었던 나는 하루아침에 그냥 61세 남자가 되어버렸다. 명함이 사라지자 정체성도 함께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서서히 내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너는 사회에서 퇴출된 사람이라는 선고처럼 들렸다. 첫 번째 변화는 잠자리였다.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몸이 갑자기 오전 10시까지도 잠들어 있었다.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몸도 알아서 반응한 것이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의미하게 채널을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 드라마, 오후 예능, 저녁 뉴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안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나이 들어 뭘 하냐는 사회의 무언의 압력이 어느새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내 안의 목소리가 되어 매일 나를 괴롭혔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은 모두 현실적이지 않은 망상으로 치부되었고 새로운 도전은 철없는 늙은이의 한탄으로 여겨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아빠, 이제 푹 쉬세요라며 격려해주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아들이 명절에 와서는 아버지, 취미라도 하나 가지세요. 엄마가 걱정하셔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도 뭔가 하고 싶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아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보, 시장에서 만난 박 부장 부인이 그러는데 박 부장님은 요즘 사진 배운다면서 매일 바쁘다더라고. 정말 부럽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뭔가 꽉 막혔던 것이 터지는 느낌이었다. 동기였던 박 부장은 나와 같은 시기에 퇴직했는데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멈춰 있을까? 이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밀려왔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서 자녀들이 어릴 적 사용하던 낡은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다. 평생 종이 서류만 만져왔던 나에게 컴퓨터는 외계의 기계 같았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야 했다. 망설임 끝에 아들에게 겨우 컴퓨터 켜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
마우스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25살 아들이 61살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상황이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 되었을까? 돋보기를 낀 채 삐뚤빼뚤한 독수리 탑업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처음 며칠은 정말 답답했다. 클릭 한 번 잘못해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뒤로 가기 버튼을 찾는 것도 한참이 걸렸다.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뭐든 척척 찾아내는데 나는 간단한 검색 하나도 30분씩 걸렸다.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이라는 문구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커피라니? 하지만 이상하게 그 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 한 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에는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살아있음이었다.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만 늦은 게 아니었다. 나보다 더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많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회사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마셨던 진짜 커피의 맛, 그 향긋한 냄새에 잠시나마 일상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동시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말자는 작은 오기도 생겼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지원 페이지를 열었다. 이름, 나이, 주소 한 칸씩 채워나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 가장 어려운 건 지원 동기란이었다. 정말 솔직하게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진심을 담아 적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적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은 꿈도 꾸지 않고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다. 그 한 문장을 적고 나니 화면 맨 아래 제출 버튼이 보였다. 이걸 누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다. 실패하면 어쩌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만 받으면 어쩌나, 나이가 많다고 거부당하면 어쩌나, 온갖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마우스를 딸깍 눌렀다. 이틀 뒤 이메일로 합격 통지가 왔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축하합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선발되셨습니다. 정말 나를 받아준 것이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교육 첫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온통 내 자식뻘 되는 젊은이들만 가득했다. 20명 남짓한 수강생 중에 나만 유독 튀어 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와 비슷한 또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나를 힐끔거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사는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나를 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다. 첫 수업은 이론 시간이었다. 커피의 역사, 원두의 종류, 로스팅의 과정, 모든 게 새로웠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커피 이름들을 외우는 것부터 막막했다. 젊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척척 메모를 하는데 나는 연필로 종이에 끄적거리느라 바빴다. 실습 시간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커피 머신 앞에 서니 온갖 버튼과 손잡이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뜨거운 스팀을 다루는 것도,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한 라떼 아트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젊은 친구들은 금세 익히는 것들을 나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겨우 따라할 수 있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다들 너무 젊고 똑똑해. 나만 바보 같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요즘 밝아진 거 알아?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힘들지만 분명히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았고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기대감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졌다. 둘째 주부터는 마음을 다잡았다. 매일 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몇 시간씩 더 남아서 연습했다. 모르는 것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젊은 동기들에게 물어봤다.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젊은 친구들도 내 진심을 보았는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20살 넘게 어린 지연이라는 학생이 먼저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그 아이는 내게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원두 갈기는 굵기가 중요해요. 너무 곱게 갈면 쓴맛이 나고 너무 굵게 갈면 신맛이 나거든요. 그 아이의 설명은 어떤 전문 강사보다 이해하기 쉬웠다. 점차 다른 학생들도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준호라는 학생은 라떼 아트를 가르쳐 주었고 민지라는 학생은 고객 응대 요령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니라 같은 꿈을 키우는 동료가 되어갔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셋째 주에 찾아왔다. 실기 시험이 있었다. 제한 시간 안에 에스프레소 2잔과 카푸치노 2잔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연습할 때는 그럭저럭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시험이 시작되자 손이 떨렸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어떻게 했는데 카푸치노에 우유 스팀을 하다가 실수했다. 우유가 너무 뜨거워져서 거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촉박하고 손은 더욱 떨렸다. 결국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강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눈물이 났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나이에 무슨 바리스타야? 자책감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연이가 전화를 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내일 일찍 와서 같이 연습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뿐만 아니었다. 준호, 민지, 그리고 다른 학생까지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나와 함께 연습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희도 배우는 게 많아요. 지연이의 말에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동료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제 시험날 나는 완벽하게 해냈다. 시간도 충분히 남겼고 맛도 좋았다. 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축하드려요. 그 순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61의 나이에 느끼는 이런 성취감이 있을 줄 몰랐다. 2달 뒤 드디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내게는 평생 받았던 그 어떤 상장보다 무겁고 값지게 느껴졌다. 수료식 날 젊은 동기들이 나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아버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그들에게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나에게서 뭔가를 배웠다고 하니 신기했다. 자격증을 받은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여러 카페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20번째 지원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대학가에 있는 작은 카페 사장님이 나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루 6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데. 사장님의 걱정 어린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넘게 회사 다닌 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험 근무 기간을 거쳐 나는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새로 산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커피 머신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림과 설렘을 어떻게 표현할까? 첫 손님은 학생이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떨리는 손 때문에 컵에 조금 흘렸다. 실수했구나 하고 속상했는데 그 학생이 한 모금 마시고는 와, 맛있네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다.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도 아팠다.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점차 몸이 적응해갔고 일도 능숙해졌다. 무엇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힘이 되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 김대리였다. 처음에는 그냥 아메리카노만 주문했는데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61입니다. 정말요?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신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그의 존경 어린 시선이 나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분. 김대리의 아버지는 나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퇴직하고 집에만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요. 나는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분은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받은 용기와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내 작은 도전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이야기했다. 김 사장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중년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김 사장님을 보러 오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점차 중년층 손님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나이거나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었다. 퇴직 후 갈 곳 없어 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었다. 사장님,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사장님 보면 희망이 생겨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손님이 있다. 50대 후반의 박 씨였다. 실직 후 반년째 집에만 있다가 우연히 우리 카페에 들렀다고 했다. 처음에는 우울한 표정으로 혼자 앉아 커피만 마시고 가셨는데 점차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의 고백에 내 마음이 아팠다. 불과 1년 전에 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몇 주에 걸쳐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었다. 두려움도 실패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도 모두. 어느 날 그가 환한 표정으로 왔다. 사장님, 결정했어요. 평생 관심 있던 목공예를 배우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3개월 후 그는 직접 만든 나무 컵받침을 가져왔다. 손재주가 정말 좋았다. 이제 제가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내 작은 변화가 반응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고 있었다. 더 큰 변화는 가족에게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걱정만 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제 친구들도 아버지 이야기 듣고 감동받더라고요. 자녀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건 희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아버지였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로 향한다. 첫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원두를 갈고 머신을 점검하고 매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다. 손님들이 내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할게요 라고 말해주실 때면 큰 행복을 느낀다.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내 일상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자부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을 넘어서 그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시니어 희망 카페라는 작은 모임이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카페 문을 닫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는다. 여기 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전반전은 오직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당연한 가장의 도리라고 믿었다. 내 꿈이나 행복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가족의 행복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족을 위한 희생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진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61의 새 출발이 가르쳐준 소중한 진실은 이것이다. 진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의 온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도전하려는 마음이 뜨거우면 당신은 여전히 20살이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늙어버린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큰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인생 경험, 깊이 있는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실제 내가 만드는 커피는 젊은 바리스타들이 만드는 것과 다르다고 손님들이 말한다. 각 잔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생의 경험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피 맛에도 녹아든다고 한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처럼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다. 그 용기만 있다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다. 시도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망설이지 말고 세상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라. 그 떨리는 첫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도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린다. 한 잔 한 잔에 내 이야기와 희망을 담아서